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고 삼성을 세계 제1류 기업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추켜 세워주었고 정말 이재용 부회장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감옥에 그냥 잡아놓지 못해 안달했던 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세계 인류 기업 총수로 내세워준 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이제 마음 놓고 기업에 몰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인류 기업으로 계속해서 인류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이번에 정말 느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할 일이죠. 또한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미동맹이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 직전까지,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어떻게 한번 올라타 보려고 모지림을 쓰는 전 대통령의 처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에게 정권을 내주었으면 윤석열 정부가 잘 되도록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오히려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일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도 자기가 남북관계를 다 파탄시키고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까지 듣고 미국산 앵무새라는 별명까지 붙은 주제에 또다시 무슨 북한의 특사로 간다고 말을 문재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미동맹 강력히 복원됐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귀담아 듣고 양산에서 그가 스스로 말한 대로 농사나 지으면서 가만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할까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야말로 파괴 직전까지 갔다는 것,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 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추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항의 한번 하는 것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동맹이 강력히 봉헌되면서 북한이 만약시 핵실험을 한다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다시 발사하든지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급히 한국으로 파견하겠다는, 즉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는 한미 정상 간의 성명도 발표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북한이 핵 위협으로부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입장 때문에, 즉 미국의 전략자산, 여러분 전략자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한을 10분 내에 지도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화력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안에는 전술 핵무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화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그리고 B-52, B-1B, B-2 이 전략폭격기들이 대거 전략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자산들이 한국에 전개된다면 김정은은 결코 한국을 향해서 도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도 또 북한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은 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위해서 강력히 투쟁하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대남 언론 매체들에 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나 메아리, 통일 메아리, 이런 대남 언론 사이트에는 이런 글들이 매일과 같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할 때에도 용산에서 있었던 몇 명 되지 않지요. 약 한 수십 명에 달한 한 7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뭐 단체는 여러 개 단체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뭐 참여연대, 민주노총을 비롯한 뭐 범민족, 뭐 통일, 뭐 다 좌파 단체들이죠.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한미동맹, 한미 정상회담 하는 기간, 그 시간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미 시위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이런 것을 중단하라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런 시위를 대통령실 앞에,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와중에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언제까지 이런 것을 두고만 봐야 되는지, 뭐 간첩을 잡는다고 요란하게 떠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뒤를 조사하게 되면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미군을 철수하라고, 미군이 한국에서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간첩보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첩이 이마에다 나 간첩이라고 써놓고 활동하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 1일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벌써부터 170여 석 남아되는 이 야당이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죠. 더불어민주당이 벌써부터 이 17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도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수행을 발목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줄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수행에 어려움 없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의 선택은 바로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기서 탈당한 사람들,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야당 의원 수가 약 180여 명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의석수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결코 우리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